네. 잠시만요. 네, 7.3부터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7.3에서는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스랑 이제 아이젠밸류, 아이젠벡터 이쪽을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 일단 어떤 그 행렬이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 디펜던트하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이쿠에이션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A 같은 경우는 n 곱하기 n 정사각형렬이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어떤 행렬을 봤을 때 만약에 인디펜던트하다라고 하면 이제 디터미넌트가 0이 안 돼야 되는 거고, 디펜던트라고 하면 0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인버스 같은 경우도 인디펜던트 하면 존재가 하고, 이제 디펜던트 하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b가 0인 상황, 즉 호모지니어스 이쿠에이션일 때를 봐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AX는 0이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이 솔루션이 유니크하게 존재해요. 솔루션은 뭐예요? 0이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리니얼리 디펜던트라고 했을 때는 이 솔루션이 X는 0 말고도 더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트리비얼 솔루션은 X는 0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노모지니어스 이쿠에이션을 봤을 때는 이제 X가 이 식이 있을 때 인버스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인버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고, 그 반면에 이제 디펜던트 할 때는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지 않거나 유니크하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뭐 존재하긴 하지만 유니크하지 않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이그젬플을 보면 이게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지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사실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의 정의거든요. 뭐 정의가 사실 이런 특징들이 되게 많고, 이런 특징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필연 충분 조건으로 존재할 만한 게 되게 많아요. 이제 아래 여기 보시면 AX는 0이다 싶으면 뭐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거고, AX가 0일 때 뭐 X는 0 무조건 0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정의가 되게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보시면 여기서 이 상황에서의 우리는 해의 존재성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C1, C2, C3가 0밖에 안 되느냐? 0밖에 안 되면 이제 리니얼 인디펜던트 한 거고, 000 말고도 또 다른 해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리니얼리 디펜던트인 거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콜럼 벡터들의 이제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C1, C2, C3가 000이다 하려면 여기 어떤 거였어요? 리니얼리 디펜던트여야겠죠? 요게 000이면 요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여야 되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어야겠죠? 혹은 그 반대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사할 때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바로 구해보면 이제 C1, C2, C3가 000인지 고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지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로우 오퍼레이션 사용해서 이 곱해서 아래에 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 행을 그대로 더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행을 사용해서 한번 구해보면 디터미넌트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7이 나오고 0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어떻다? 리니얼리 C1, C2, C3는 무조건 0이다. 즉 어떻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고 이제 다음 거 바로 아이젠 밸류랑 아이젠 벡터에 대해 설명하면 이거는 어떤 행렬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죠. 아이젠 밸류랑 아이젠 벡터는 이제 어떤 상황을 가정하는 거냐면 어떤 행렬이 있어요. 행렬에 0이 아닌 v를 곱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행렬에다가 어떤 상수로 곱한 거와 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주목해서 정의를 내린 건데 물론 요 곱한 거는 각각 엔트리에다가 람다씩을 이제 다 곱한 그런 값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람다를 우리가 아이젠 밸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때의 v를 아이젠 벡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냈냐라는 게 이 챕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거를 한쪽으로 우변으로 아니, 좌변으로 몰아버리면 이렇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v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우리가 대충 써보면 이렇게 묶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 얘는 행렬이고 얘는 스칼라예요. 그래서 어떻게 묶냐? 이렇게 i를 곱해서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v는 0이 아니죠. v는 0이 아닌데 어떤 행렬과 곱해서 0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리니얼리 디펜던트죠. 뭔 뜻이에요? 디터미넌트 a 람다 i가 0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람다를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람다 즉 아이젠 밸류를 구했으니까 아이젠 벡터를 구하고 싶죠. 람다를 구한 상태로 어떤 식을 풀어주면 되냐? 원래식 사용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아, 이거 말고 이 식을 그대로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v를 구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젠 벡터랑 아이젠 밸류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아래 이제 스텝에 써놨듯이 일단 이거 a 람다 i는 디터미넌트는 0이다 해서 람다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v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제 행렬에 대해서 아이젠 밸류랑 아이젠 벡터를 구하면 첫 번째 네, 이거를 이제 풀어야 돼요. 그러면 네, 이렇게 구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디터미넌트를 이제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아이젠 밸류 두 개를 구했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각각 아이젠 벡터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이제 a-ei v1 ei라는 거는 ei를 빼준다는 거는 각각의 그 대각선에 있는 엔트리에다가 2씩 빼준다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해서 0이 나온 상황을 가정했을 때 v11과 v12를 구해주는 건데, 이제 2 곱하기 2행렬 같은 경우는 이 두 식이 뭐라 해야 되냐, 평행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일단 그려드리면, 이 식을 그대로 풀어버리면 이런 식이 나오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봤을 때 V11과 V12를 그리고 이제 좌표 V11과 V12를 좌표축으로 잡았을 때 뭐 선을 그린다 치면 두 개가 그 평행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만 해서 구해도 돼요. 그래서 V12고 일단 어떤 값에 따라서 이제 갖게 되겠죠. 이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C는 1이라고 가져갔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거 하나만 이제 가져가자는 거죠. 물론 이제 요거를 곱했을 때 이게 성립되는 게 V1이 하나만 있다는 건 아니죠. 그죠? 요게 C가 어떤 상수든 간에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우리는 그냥 가장 간단한 거 하나만 가져가자 라는 뜻으로 C는 1을 넣은 거고, 이제 가장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그 C를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풀어주는데, 그렇게 되면 이 식이 하나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V22는 이거고, 그렇게 되면 V21을 C라고 두면 이 비례 관계에 따라서 4C가 되죠. 그러면 V2는 V21에다가 22, 즉 C에다 4C,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우리는 좀 하나로 정리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이제 아이젠 벡터랑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아이젠 밸류랑 아이젠 벡터, 이 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3 곱하기 3 행렬인데, 일단 첫 번째 아이젠 밸류를 일단 구해줘야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람다 i를 뺀다는 거는 대각선 방향에 있는 엔트리에다가 다 람다만큼을 뺀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람다 1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람다 2가 2. 근데 이거 두 개만 나올 것 같은데, 이 쌍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 이렇게 제곱이죠. 그러니까 람다 1이 이제 람다 1이 이제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이제 두 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람다 2인 경우부터 먼저 해볼게요.
람다 2가 2인 경우부터 좀 먼저 해보자면, 이제 이 경우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랑 동치냐? 이거를 이제 로우 오퍼레이션으로 풀어낸 그 매트릭스에다가 V2를 곱한 게 0이다 라고 나오는 그 식이랑 동치인 거죠. 그래서 로우 오퍼레이션을 해서 이거를 조금 행렬을 조금 바꾸자면, 두 번째 항에다가, 아니, 맨 아래 항에다가 2를 곱해서 맨 위에 더해요. 그 다음에 맨 아래 항을 두 번째 항에다가 빼요. 로우를. 그리고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우에다가 두 번째 로우를 첫 번째 로우에 더해요. 그 다음에 3으로 두 번째 로우를 나눠주고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순서를 바꾼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우에다가 2를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1을 1만큼을 빼줘요. 이렇게 되죠. 네. 음, 중간에. 네네. 이렇게 이제 바꿔서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V21은 V21 마이너스 V23는 0이고 V22 마이너스 V23는 0이다. 즉 V21과 V23랑 V22랑 다 이제 어느 정도 1대1대1의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제 요 값에다가 다 C를 대체를 시켜주면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아이젠 벡터는 이렇게 나온다. 111로 이제 나온다. 가장 간단하게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C에다 1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관건이에요. V 마이너스 1. 네.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수만큼 이제 곱해지는 거를 우리가 알제브릭 멀티플리시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상에서 봤을 때 이 지수로서 곱해지는 거를 이제 알제브릭 멀티플리시티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1이죠. 그래서 이 아이젠 벡터는 하나만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멀티플리시티가 2이기 때문에 아이젠 벡터가 이제 두 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넣으면 1, 1, 1, 1, 1, 1, 1, 1,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이제 귀결이 되고, 이제 식을 풀어보면 뭐 똑같은 식만 나오겠죠. 각 로우마다 0이다라고 하고,
근데 여기 하나의 식에 세 개의 문자가 쓰였기 때문에 이제 매개 변수는 두 개를 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 v12를 c2라고 두고 v13를 c3라고 둡시다. 그러면 v11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v1은 v1에다가 v1, 2, v13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v11에다가는 얘를 두고 1, 2에다가 c2, c3 이렇게 각자 대입을 해서 이제 이거를 미지서별로 이제 분리를 시키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랑 얘가 이제 아이젠 밸류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젠 밸류 하나에 이제 아이젠 벡터 이거 두 개가 딸려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7.3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알제브릭 멀티플리시티는 아이젠 벡터 수랑 이제 같게 되는 거죠. 네. 아이젠 밸류가 네. 네, 그죠. 이게 중근이라는 게 보시다시피 여기 제곱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근 이 제곱에 붙는 숫자가 이제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생겨요. 만약에 여기 세 제곱이다 라고 하면 세 개가 생겨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응선대 듣거나 이제 응선대를 전에 들었거나 혹은 이제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알지브릭 멀티플리시티랑 이제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랑 이제 이게 구분이 돼요. 근데 여기서 다루는 행렬은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많아봤자 한 3 곱하기 3? 아주 많아봤자 한 4 곱하기 4거든요. 그래서 혹시 근데 이제 이게 차원이 커지다 보면 알지브릭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까지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거든요. 혹시 뭐 하다가 문제 있으면 그때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38번까지 질문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7.4에서는 C오럼만 이제 몇 개 잡고 넘어갈 거예요. 뭐 설명할 건 없어서 몇 분 컷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일단 보시다시피 시스템이죠.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짜이게 돼요. 이제 계속 앞에서 설명한 거죠. 네. 만약에 여기서 GT가 0이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고 이제 호모지니어스인 거죠. 0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인호모지니어스인 거고요.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에서 계속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한번 설명이랑 간단하게 증명을 하면 핵심은 이거예요. x1이랑 x2가 이거에 대한 식이 솔루션이다 라고 하면 이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솔루션이다 라는 건데 자 가정을 한번 수식으로 표현하면 x1과 x2를 대입을 하면 이 방정식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이제 좀 조정을 해보면 일단 이렇게 되죠. 양변에 C1을 곱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양변에 이제 C2를 곱한 거예요. 이렇게 되고 양변을 한 번 더 해봅시다.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보면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시 되는 거는 상수는 미분할 때 그냥 떨어져 있고 그리고 합의 미분은 아니, 더해서 미분하나 이제 미분에서 더하나 똑같다라는 걸 이제 사용해서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상수기 때문에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행렬 PT로 이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결국 요 방정식에서 라지 x의 포지션에 C1 x1 더하기 C2 x2가 이제 자리 잡아도 이제 이 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즉 C1 x1 C2 x2가 해가 된다라는 거죠. 뭐 증명 과정보다 중요한 거는 두 솔루션의 솔루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솔루션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자면 뭐 주어진 상황이 좀 구체적이진 않은데 한번 제가 써보면 어, PT를 이제 계속 이제 그대로 쓴 거죠. 이렇게 되는데 네, 이제 호모지니어스의 경우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구해지는 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X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이 이제 어떤 거여야 돼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거여야 되는데 이것들의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모든 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 형태가 모든 해를 포괄한다는 거죠. 어떤 거에? x 닷은 ptx에 모든 해를 포괄한다라는 게 이 시오럼의 핵심이에요. 네, 여기까지 있고요.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딱히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7.5부터죠. 7.5부터 이제 이 일단 그 식의 솔루션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 솔루션들을 바탕으로 이제 페이스 라인을 이제 그릴 거예요. 페이스 라인이라는 거는 이 솔루션이 아시다시피 이제 벡터의 꼴로 나와요. 그러면 이 벡터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페이스 라인을 그리는 건데 일단 지금 저가 이제 준비할 때는 좀 최대한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좀 잘 그릴 수 있을지 혹은 뭐 예쁘게 그리진 못하더라도 어떤 점을 좀 부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 켜진 것 같은데. 네? 자, 음소거 시켰고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문제마다 다 뭐 여기 마지막에 Q&A 이렇게 몰아서 하긴 하는데 문제 풀 때마다 질문 있으시면 네, 그때마다 이제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식이 주어지죠. 물론 이제 여기서 A는 콘스탄트 매트릭스고요. 그러니까 모든 엔트리들이 이제 상수인 거죠. 그리고 스퀘어 매트릭스죠. 즉 n 곱하기 n 형태의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인데 이거를 우리는 좀 아이젠 밸류로 접근해 보자 해요. 여기서 조금 기초적인 되게 기본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런 식에 대해서 n 곱하기 n에 대해서 일반화를 시켜야 될 때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1 곱하기 1 매트릭스는 뭘까요? 그냥 스칼라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x를 v의 2의 람다 t라고 이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즉, 뭐 어떤 여기서는 이제 상수로 작용하는데 만약에 여기서는 이제 v가 벡터여야겠죠. n 곱하기 1 벡터 항상 뭐 아니 네, 뭐 1에 n 곱하기 어떤 꼴에 이제 벡터여야겠죠. 근데 이제 가장 간단하게 가져가서 n 곱하기 1로 가져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놓고 여기서 v랑 람다를 구하는 게 이 식에서의 이제 접근 방법이고요. 그럼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거로 이제 가져갔을 때 대입을 시키면 x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이제 2의 람다 t에 대해서만 이제 미분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x는 결국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결국 얘랑 얘를 이제 묶어줍니다. 한쪽 우변에다가 묶어줍시다. 그러면 2의 람다 t가 되고 여기서 이제 공통 부분 보이죠? v 2의 람다 t 그다음 v 2의 람다 t 근데 a랑 람다랑 묶어줄 수 없잖아요. 왜냐? 람다는 스칼라니까. 이렇게 이제 묶어주고 2의 람다 t v가 0이죠. 근데 2의 람다 t는 0이 아니죠. 그래서 바로 나눠줄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서 이제 v는 일단 람다는 제가 질문을 늦게 봤네요. 혹시 여기서 v는 일단 뭐 콘스탄트 벡터가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네, 이렇게 약간 확장을 시킨 건데 어떻게 보면 이 과정 자체가 람다랑 v를 하나씩만 찾아가면 되는 거여서 결국은 이렇게 가정을 하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풀다 보면 람다가 이제 아이젠 밸류고 v가 이제 a의 아이젠 벡터다. 그래서 이걸 각각 구해서 x와 y의 x에다가 v 이 람다 t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x 값을 구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텝을 조금 말씀드리면 a의 아이젠 밸류랑 이제 아이젠 벡터를 각각 구하고 그 다음에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 이제 구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구하는 과정에서 디터미넌트를 구하죠.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n차 방정식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거의 다루는 거는 n이 2인 경우, 즉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다루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중근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챕터마다 좀 다르게 나눠볼 건데 일단 이 챕터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경우에 대해서만 이제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디터미넌트를 통해서 아이젠밸류 벡터 구하고 이걸 직접 대입을 시켜버리면 된다 라는 게 서로 다른 두 실근에 대한 케이스예요. 네, 보시면 이제 페이스 라인에 대한 걸 볼 텐데 요거는 오리진에 대한 거예요. 즉 원점의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따져보는 건데 만약에 아이젠밸류가 두 개가 다른 값이 나와요. 그러면 두 개 부호가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경우를 새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부호가 같은 경우를 이제 노드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둘 다 양수다라고 하면 unstable load. 그 다음에 둘 다 음수다라고 하면 이제 stable load예요. 그 이제 왜 unstable이고 stable인지는 좀 이제 문제 들어가면서 보게 될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구하는 꼴이 이거잖아요. 만약에 람다가 0보다 커요. 그러면 이게 계속 확장하려고 하겠죠. 이게 어떤 사분면으로 가든 계속 이제 이게 벡터의 길이가 길어질 텐데 그런 경우는 이제 원점에서 오리진의 입장에서는 계속 멀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스테이블이라는 거고 이제 이게 람다가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하면 t가 커질 때마다 커질수록 이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의 람다 t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0으로 간다. 그래서 어 이제 이거 스테이블 로드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페이스 라인을 그릴 때는 어떤 거냐면요. 이 경우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해, 해 값에 대한 이제 벡터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이걸 이제 축을 그리려면 아무래도 이 책에서는 2차원까지 다뤄요. 그래서 A가 2 곱하기 2인 경우에서만 이제 다룰 거고 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일반화시킨 게 아래와 같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아이젠밸류가 0이 나오는 경우랑 뭐 중근이 나오는 경우 이런 거는 이 책에서는 따로 안 다루는 걸로 알아요. 뭐 이 오늘 다룰 내용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뭐 혹시라도 생기면 다음 주에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젠밸류가 그러니까 하나라는 게 중근 말하는 거죠. 2 곱하기 2에서는 이게 보시다시피 이 디터미넌트를 구하다 보면 2차 방정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 경우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같든 뭐 중근이든 뭐 다르든 무조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네. 네, 이렇게 계속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바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을 구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라인까지 그리는 단계를 거칠 건데 첫 번째 뭐였어요? 아이젠 벡터랑 아이젠밸류랑 벡터 구하는 거죠. 일단 아이젠 이거를 A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람다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죠. 그래서 아이젠 밸류는 두 개가 나옵니다. 람다는 1은 마이너스 1, 람다 2는 3. 이 각각에 따른 우리가 아이젠 벡터를 구할 수가 있는 건데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러면 이렇게 이걸 만족시키는 V1 값을 이제 구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만 가져가도 된다 했죠. 만들어지는 두 개의 식에서. 그죠? 그러면 V12는 마이너스 2V11이다. 즉, 마이너스 2 대 1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즉, V11이 C면 V12는 마이너스 2C고 V1은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되죠. 우리는 좀 간단한 걸 가져가기 위해서 C는 1이라 뒀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요 비례관계만 성립시키면 아이젠 벡터가 다 될 수 있는데 조금 간단한 거 가져가려는 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값은 그대로 다 대입을 시켜주시면 람다 1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람다 2는 3일 때면 이제 A에서 이제 다이아고널 엔트리에서 3만큼 빼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식을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고 V22는 2V 이렇게 되고 1대 2의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V2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C는 1일 때의 상황만 가져가면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X2는 V2의 람다 2t 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XT는 이제 X1과 X2t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일반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대로 X1t랑 X2t를 대입시키면 되는 거겠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뭐 해주세요. 네, 그러면 계속 이제 설명 이어가면 이거를 이제 페이스 라인을 그릴 거예요. 이제 이 페이스 라인은 이제 X1을 X축으로, 그 다음 X2를 Y축으로 이렇게 이제 둬서 이제 X1과 X2 이 벡터에 대한 이제 상관관계를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일단 얘랑 얘가 이제 주축으로 갈 건데
일단 이걸 봤을 때 x1만큼으로 1 이동하면 x2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죠. 그러면 1만큼 이동했을 때 마이너스 2만큼 이제 이동을 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안쪽으로 슈링크 하겠죠. 람다 1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슈링크 하죠. 슈링크 한다는 거는 이 값이 결국 작아져서 0에 가깝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를 보면 x1으로 1만큼 이동할 때 x2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보시다시피 이제 요거는 반대로 아이젠 밸류가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익스펜드 한다는 거죠. 즉, 이 t가 커질 때마다 이, 이 값도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점에서 계속 멀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라인에 있는 점들은 다 얼추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 바깥에 있는 라인들에 있는 점들은 어떻게 될까?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은 이 두 개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의 관점에서 봐야겠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염두해야 될 점이 뭐냐?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랑 3이랑 뭐 한쪽은 줄어들고 한쪽은 넓어지는 건 알겠어. 근데 어떤 거에 영향력이 더 셀까를 봐야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뭘 따져야 되냐? 요 것들의 이제 절대값을 따져야 돼요. 보시다시피 얘가 더 영향력이 크죠. 즉 초록색의 이제 영향력이 더 큰 건데 보시면 이제 어떤 식의 뉘앙스로 그려주면 되냐?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릴 거냐? 이렇게 탔다가 이렇게 타는 걸 그릴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 근데 조금 디테일을 더해줘서 그러니까 이 영향력에 대해서 조금 이걸 주안점을 둬서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가요. 근데 초록색이 더 세잖아요. 초록색이 더 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멀어지기도 전에 파란 선에서 멀어지기도 전에 이 초록색 방향으로 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 파란 선이 이렇게 있는데 초록선에서도 파란 선에서 이제 멀어지기 전에 이 초록색 방향으로 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파란 선이 이렇게 가다가 파란 선에서 멀어지기 전에 이렇게 휘는 거예요. 여기서도 파란 선 이렇게 따라갔다가 멀어지기도 전에 초록색 방향으로 좀 휘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면 돼요. 되게 애매한데 어, 질문하실 네, 네네 맞아요. x1이라는 건 결국 x1, x2라는 건 결국은 이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x1이라는 거는 이 위에 있는 그 팩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요거 x2라는 거는 요 아래에 있는 값들의 이제 팩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뭐 한 분씩 답을 드리자면 일단 김경호 학생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드리면 네, 뭐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렇게 초록색이랑 파란색 이렇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아이젠 벡터에 대해서 그렇게 그리고 하시는 그리고 뭐 부호에 따라서 화살표 그리고 이제 뭐 하나 찍어 놓고 요거 방향 얼추 따라가는 곡선 그으시고 이 영향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서 하시면 뭐 그거 말고는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응용되어서 나오는 경우는 없는데 사실 이제 이 경우가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새들이죠. 새들의 범위에서는 요게 뭐 더 응용돼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초록색 그릴 때는 네, 이 부분만 이제 두고 고려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파란색도 C2가 0인 경우를 이제 고려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 이게 두 개가 제일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이 빨간색은 요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빨간색 줄을 쳐놓은 건데 뭐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질문 더 없으시면 바로 이제 뒤에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XT 플롯이요. XT 플롯은 어, 잠깐만요. XT 플롯은 음, XT 플롯은 제가 이번 주에는 딱히 이거를 중요도를 두고 준비는 안 해놨는데 검토해서 혹시 뭐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네,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를 A라고 두고 이제 A의 아이젠 벡터랑 아이젠 밸류랑 그거에 해당하는 아이젠 벡터를 구해봐야겠죠. 다이어고널 엔트리에서 이제 람다만큼을 빼고 하면 이렇게 돼서 0이 되죠.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람다 1과 람다 2를 이제 구할 수가 있고
이거에 해당하는 아이젠 벡터를 구해야겠죠? 좋겠다. 네. 그러면 이제 람다 1에 대한 아이젠 벡터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는 0이 되고, 그러면 V11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11은 과 이제 1, 2는 1대 루트 2의 이제 비율을 유지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돼서 가장 간소하게 C에다가 1을 넣어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람다 2는 마이너스 4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가면 4씩 더하는 거죠. 이렇게 가져가서 이제 요거의 비례관계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 V21은 마이너스 루트 2 V22, 즉 1, 마이너스 루트 2 대 1의 이제 비례관계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거에 대한 x1 t를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x2 t에 대해서 구하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를 리니어 콤비네이션 꼴로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이거에 대한 해를 구한 거고, x1과 x2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그러면 이제 페이스라인을 그려야겠죠. 먼저 둘 다 0보다 작죠. 그럼 뭐예요? 스테이블 넣었죠. 먼저 x1, y1을 x2를 그려놓고 네, 각각을 한번 따져보게 되면 일단 스테이블하죠. 둘 다 이제 슈링크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값이 결국 작아져서 원점으로 가도록 가는 건데, 보시다시피 이제 1대 루트 2의 b로 이제 이 벡터가 움직이게 돼요. 네, 이렇게 움직이고, 보시다시피 이게 마이너스죠. 그래서 원점에 가까워진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 여기도 결국은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이제 이렇게 벡터가 x1과 x2의 비를 잡았을 때 마이너스 루트 2 대 1로 움직이죠. 그리고 이 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젠 벡터가 아이젠 밸류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슈링크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요 밖에 점을 찍었어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오겠죠? 어떻게든 원점으로. 그런 관계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안으로 들어오는 벡터는 어떻게 그리게 되냐? 전적으로, 그러니까 휘는 것도 요 안으로 여기서 들어온다 칩시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고 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 그리는데 차이가 있을 텐데 요 차이를 어떻게 짚느냐라는 것도 뭐 구체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또 영향력에서 좀 따져봐야 돼요. 어떤 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냐? 이것도 어떻게 따질까요? 아이젠밸류의 절대값으로 따지게 돼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두 번째, 즉 파란색 그 라인의 영향력이 더 세죠. 그래서 이제 영향력이 더 세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라고 하면 이 라인이 영향력이 더 큰 쪽으로 휩니다. 어떻게 휘냐면요. 영향력이 더 큰 쪽이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게 안으로 들어올 텐데 여기서 찍으면 네, 이 안쪽으로 휘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영향력이 더 큰 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휘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휘게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휘게 됩니다. 뭐 요거 나머지 디테일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이 휘는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만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해요. 네. 일단 네, 여기서 페이스 라인 그리는 건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x1과 x2가 이제 나타내는 거는 일단 한번 요 그래프를 풀어보면 이 그래프를 풀어보면 우리가 x1, x2 하는 거는 결국 이거죠. 결국은 이 식을 풀어내면 그대로 풀어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x1과 x2 값이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서 네, 이 한 점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요걸 만족시키는 그 C1과 C2, 그러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 상에서의 한 점이겠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 C1과 C2 값이 어떤 값이든 이 방향을 탄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여기서 X1과 X2로 이렇게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만약에 점이 여기 찍혔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우리는 더 알고 싶은 거는
이게 t가 커질 때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라는 걸 이제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식에서도 보시다시피 t가 커지면 결국은 이게 0으로 가까워지게 되죠.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t가 커질 때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다 라는 거를 이제 나타내는 게 이 페이스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점이 x1, x2 그 벡터를 나타낸 그 좌표 평면에 찍혔을 때 이 t 값이 커지면 이 점이 어떤 경로를 타느냐를 보이는 게 페이스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더 질문 없으시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바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것도 이제 처음에 아이젠 밸류를 풀어줘야겠죠. 아이젠 밸류랑 벡터를 이제 구해주는 게 관건인데 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람다가 아이젠 밸류가 1이고 두 번째는 3이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 각각의 아이젠 벡터를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구했을 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식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식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네, 이렇게 되고 이 두 개의 벡터는 이 v1과 v12는 1대 1의 1대 마이너스 1의 b를 유지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c는 1로 가져가면 v1은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x1은 v1에다 2의 람다 1t 즉 네,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람다 2가 3일 때 이렇게 되고 이 식은 결국 이렇게 귀결이 되게 되죠. 그래서 B의 2원은 2고 C 하나의 상수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 즉 V2는 이렇게 돼서 C로 묶인다 라는 거죠. 그래서 X2T는 해서 2의 3T다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XT는 그래서 이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즉 이렇게 되죠. 네, 이제 여기서 해를 일단 구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해를 구했으니까 페이스 라인까지 이제 그려봅시다. 페이스 라인은 이제 전체적인 그런 틀은 앞에서 스테이블 로드 할 때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언스테이블 로드겠죠. 왜냐 둘 다 0보다 크니까. 왜 스테이블이랑 언스테이블이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왜냐 스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 점을 하나 찍으면 이렇게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0으로. 근데 여기서는 어느 점을 찍어도
이 지수로서 작용하는 람다 1과 람다 2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뭐 한번 확인차에 한번 그려보면 네. 네. 이렇게 되면 x1으로 1만큼 이동할 때 x2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죠. 즉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죠. 1만큼 이동할 때 1만큼 이동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둘 다 이제 요게 밖으로 벗어나겠죠. 아이젠 밸류가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고, 자 마찬가지로 요것도 다 빠져나가는데 어느 쪽으로 더 쏠려서 빠져나가느냐가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저는 그거를 영, 영향력이라고 봤을 때 이렇죠. 즉 1보다 3이 더 크죠. 그러니까 파란색 쪽으로 더 쏠린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점이 찍히면 이렇게 나갈 거예요. 밖으로. 근데 파란색 쪽에 조금 더 기울어져서 이렇게 나간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뭐 아마 여기서 나가는 것도 앞에서 스테이블 로드 할 때랑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파란색 쪽으로 좀 더 쏠려서 밖으로 나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네. 7.5는 여기서 끝났고, 네. 요 종합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7.6까지 합니다, 오늘. 음, 조금 여기서는 분명하지 않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조금 굵게 그려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분홍색 쪽에 좀 가깝게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조금 어 조금 모호한가요? 네. 그죠. 좀 반대 상황을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어 이렇게 비는 거죠. 네.
이렇게 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휘는 거죠. 빨간색처럼. 조금 비교가 되셨나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랑은 반대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영향력이 더 세서 이쪽으로 오신다고 보면 돼요. 세 가지 상황을 네, 이 유형대로만 보셔도 이제 될 것 같은데 다만 뭐 제가 따로 유형은 안 드렸어요. 근데 A가 3 곱하기 3인 경우도 이 문제에 나오거든요. 근데 뭐 3 곱하기 3 행렬에 대해서 페이스 라인을 그리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 그때는 x1, x2, x3까지 축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고 다만 3 곱하기 3 행렬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젠 밸류랑 그에 따라 아이젠 벡터까지 구하는 방법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2 곱하기 2는 뭐 이 정도 유형만 연습을 하시고 3 곱하기 3 같은 경우는 뭐 어렵진 않으니까 뭐 그거에 따라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면 네. 음, 보시면 일단 요 바깥에서의 영향력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요 점은 어떻게 보면 요 초록색보다 이제 파란색 쪽에 조금 더 평행하게 간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봤을 때 좀 멀리서 보면 이 파란색 방향성을 좀 따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이 보통 이쪽에서 드러나요. 이 가까운 쪽에서 드러난다기보다는 네, 네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시면 바로 7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7.6으로 7.6에서는 아이젠 밸류가 컴플렉스로 나올 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상황에는 어떤 페이스 라인을 그릴 수가 있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갈 거예요. 네, 아이젠 밸류가 이제 컴플렉스로 나올 때는 사실 뭐 크게 설명드릴 건 없는데 이 아이젠 밸류랑 아이젠 벡터가 이제 나오겠죠. 근데 아이젠 밸류가 허수예요. 그리고 아이젠 벡터도 그에 따른 아이젠 벡터를 구하면 뭐 A의 엔트리들은 다 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쩔 수 없이 허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들을 어떻게 잘라내서 우리가 이렇게 묶을 건데 뭐 여기를 이제 어떻게 잘라낼 것인가 라는 게 좀 관건이죠. 이 7.4.5에 나오는 이제 시오럼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 방정식에 대한 해가 이렇게 그러니까 허수랑 실수랑 섞인 파가 나왔을 때 UT랑 VT 각각도 이제 해다라는 게 이 결론인데요. 이 시오럼에. 그럼 한번 직접 대입을 해보면 증명 차원에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허수랑 분리가 되겠죠. 이 미분도 어떻게 보면 미분하는 그 과정도 어떻게 보면 그 리니어한 과정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허수 파트, 아니 실수 파트 먼저 떼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묶이는 거고, 그 다음에 허수 파트를 이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죠. 물론 여기서 이제 P의 엔트리들은 다 이제 실수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우리가 따로 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죠. 어떤 해가 어, 허수랑 실수랑 섞여서 나왔다라고 하면 그 실수부랑 그 허수부랑 이렇게 떼서 둘 다 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이 시어럼이 말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스텝이 추가되죠. 허수부랑 실수부가 따로 분리된다. 위에 거는 앞에 거 하다가 따로 떼어놨는데 뭐 따로 이제 설명드릴 게 많진 않아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문제 풀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떻게 되냐? 코사인이랑 사인 함수에 이제 꼴로 나오기 때문에 빙글빙글 돌아요. 빙글빙글 돈다. 근데 이제 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계속 궤도를 유지하는 그런 꼴이에요. 똑같은 그 내에서만 노는 거죠. 언스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점에 시작해서 빙글빙글 나가요. 스테이블 같은 경우는 어느 점에 시작해서 빙글빙글 들어와요. 네, 이 꼴을 이제 우리가 따져볼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조건이 있다면 이 아이젠 밸류의 실수 파트가 0이면 뭐 밖으로 나가려거나 뭐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없겠죠. 0보다 크면 아무래도 밖으로 나가려는 그런 성질이 있을 거고, 0보다 작으면 결국 작아져서 원점으로 들어오려는 그런 경향성을 이제 이 페이스 라인에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쪽 파트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서 해가 나오는 거랑 조금 달라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요거는 페이스 라인이랑 해 구하는 과정이랑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바로 문제 풀어보면, 아이젠 밸류 먼저 구해야겠죠? 다이어고널 엔트리에 람다만큼 빼주고 이제 요거를 구하게 되면 음,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좀 팁을 드리면 여기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어차피 플러스로 하든 마이너스로 하든 어느 정도 패턴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두 번 계산할 바에는 묶어서 한 번에 계산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바로 하면 네, 이렇게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가져와서 풀어도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V2는 그래서 이 식을 구해보면 V2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대 2의 비를 맞춘다 라는 거죠. 맞나? 네네, 그죠. 잠시만요. 네네.
그러면 V1은 C라고 하면 V2는 이렇게 되는 거고, V는 이렇게 되는 거죠. C는 2로 가져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폼이 이거죠. 그러면 얘다가 람다에다가 이렇게 얹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오일러 포뮬러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음,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실수 파트랑 허수 파트만 이제 따로 분리해서 해볼 거예요. 실수 파트 먼저 분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허수 파트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시면 이제 요거를 x1t로 두시고 요걸 x2t로 두셔서 이거를 이제 직접 대입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직접 대입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베이스 라인까지 이제 그려보면 일단 요 람다의 이제 실수부가 0보다 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어떻게 되냐? 스테이블, 언스테이블 스파이럴이라는 거죠. 어떤 얘기예요? 밖으로 빨려 나가요. 밖으로 이렇게 돌아서 밖으로 나가는데 이게 돌아 나가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그러면 한 점에서 한번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지 이렇게 나가는지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볼 거예요. 어떻게 체크를 해보느냐? 그럼 이 점에서 이 기울기를 알아야겠죠. 1,1에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기울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식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즉 1, 1 해서 하면 7,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죠. 즉 어떻게 돼요? X쪽으로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 X1 프라임이라는 거는 결국 프라임 여기 미분했다는 게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래서 T가 시간이 지날 때마다 X 값은 커진다. X1 값은 커진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 때마다 X2 프라임은 마이너스니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작아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X는 1은 커지고 X2는 작아진다. 이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밖으로 나가겠죠. 원점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나가는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 파트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x1, x2를 찾는다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전에 예제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7.5단원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7.5랑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어, 여기서는 허수 파트가 나오죠. 람다가 아이젠 100 밸류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해주는 과정이 그 전 예제랑 같을 수가 없어요. 네. 혹시 여기서 방향 찾는 거 다 이해되셨나요? 얼추 다 이해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뭐 나중에 질문 생기셔도 시면 뭐 1,1 그냥 하나 잡아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는 방향이 결국은 뭐냐 반시계냐 시계 방향이냐 한데 그냥 만만해서 그냥 하나 잡아본 거죠. 네. 그래서 돌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으로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이것만 잡아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 외의 디테일은 굳이 잡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뭐 질문 나중에 생기시면 메일로 질문하셔도 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넘어갈게요. 네, 아이젠 밸류랑 벡터 구해야겠죠? A라 두고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람다는 뿔마 I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I, V는 이렇게 되죠. 0이니까 V1는 그러니까 V2는 이런 이제 B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아,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복소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꼴이 되게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쪽이 실수고 이쪽이 허수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 식이 이 식처럼 이렇게 x1과 x2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에 나온 식을 이제 보시면 한번 해를 보면 조금 달라요. 난 이제 어디서 갖고 왔지? 아니 뭐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얘가 해가 되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 딱 하나의 정답에 맞춰갈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계산을 좀 꼼꼼히 하셔야겠죠. 네. 바로 하던 거 계속 해보면 네. 뭐 네네. 하던 거 계속 해보면 이렇게 되고 C는 1로 가져가서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V의 E 람다 T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즉
또 이거를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식을 직접 대입해서 풀어줍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되죠. 이제 이거를 각각 파트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2 sin t 더하기 코사인 t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x1t, 이게 x2t인 거죠. 그래서 xt는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직접 대입을 해주셔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real part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센터다. 센터는 뭐예요? 같은 궤도에서 계속 계속 도는 거죠. 이것도 방향이 중요하죠. 시계냐 반시계냐. 자, 마찬가지로 1,1 찍습니다. 그래서 1,1에서의 이 기울기를 알 건데,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알게 될 건데, 그러면 3, 마이너스 7이죠. 오른쪽 아래. 그러니까 결국은 반시계로 도는 거죠. 네, 페이스 라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바로 다음 거 넘어갈게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A라고 잡고 A-람다 I라고 잡으면 이렇게 되죠. 즉, 람다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에 따른 아이젠 벡터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고 는 0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V1과 V2의 이제 정수비는 C라 봅시다. 되게 헷갈리네. 네. 그러면 V1은 C라고 합시다. OC라고 합시다. 그럼 V2는 이렇게 이제 두면 이제 정수비가 얼추 맞춰지는 거죠. C를 1로 가져가면 이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v2의 람다 t에다가 이제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2의 람다 대신에 얘를 넣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오일러 포뮬러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준 거고, 그러면 일일이 다 집어 넣어야겠죠? 실수부랑 허수부를 분리를 하려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x1t, 실수부에 해당하는 부분 x1t, 허수부에 해당하는 거를 x2t.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는 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나타낼 수가 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페이스 라인까지 그려주면 일단 람다 이 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뭐예요? 스테이블 스파이럴이죠. 그래서 얘가 안쪽으로 들어온다 라는 건데,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라는 거를 1,1 대입해서 우리가 봐야겠죠. 6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매번 똑같네요. 오른쪽 아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겠죠. 네,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나요? 네, 뭐 질문 계속 뭐 하시기 전에 질문 지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이 다음 페이지에는 제가 이제 이 파트가 상미분방정식이라고 수학과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되게 많이 쓰이는 파트예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이걸 좀 준비를 해봤어요. 결국 어떤 거냐? 우리가 해 구할 때 이걸 많이 구하잖아. 이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이젠 밸류 구하고 아이젠 벡터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뭐예요?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거의 해의 양상에 따라서 이 오리진의 그 특성이 달라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걸 정리해 놓은 일기 표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